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출발합니다. 자, 피터 브렌트가 다음 비트코인 로켓 스테이지는 2024년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2024년부터 떡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올해가 2022년이니까 앞으로 2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 4년 주기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그동안 틀린 적이 없었던 데다가, 그리고 보통 반감기가 일어나기 직전 해부터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2024년이면은 딱 그 상승할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지금 상승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2024년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보면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다음 비트코인 강세장은 2024년 5월에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하지만 않고,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한 이 정도 선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2024년까지 가격 유지를 하면서 또 그때 상승을 해준다면 우리야 좋죠.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또 밑에서 주우면 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 내에 일단 좀 더 주워 보려고 합니다. 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전의 주요 발전이 끝난 후 또 다른 강세 단계를 시작하는데 평균 33개월이 걸렸는데요. 이전 상승 때부터 다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2024년까지 평균 33개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가 다시 침체되면 비트코인이 달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한 12억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일,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반에 디지털 자산과 그 위험에 대해 연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연설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밤 11시 30분에 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 구경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왜 갑자기 이 자넷 옐런이 나와가지고 디지털 자산과 그 위험에 대해서 연설을 할까요?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왜 디지털 자산과 그 위험에 대한 연설을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까요? 다음 뉴스하고 한번 연결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 현 시점에서 러시아는 제재 회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다양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배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무역 제재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 러시아가 이 제재 리스크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회피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죠. 그런데 미 재무장관이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에서 이어서 한번 볼까요? 앞에 과연 이 오늘 밤 11시 반에 발표하는 디지털 자산과 그 위험에 대해 연설하는 내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사전에 이런 떡밥을 깔았을까요? 지금 경제 제재를 러시아 쪽에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한 돌파구가 된다면 암호화폐의 이미지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각국에서는 암호화폐를 굉장히 안 좋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범이네 뭐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암호화폐 때문에 그 경제 제재를 돌파한다 라고 하면 각국에서는 분명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암호화폐가 나쁜 곳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넷 앨런의 이 연설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암호화폐 지금 전 뉴스에서는 분명히 나쁜 방향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뭐 리스크 있는 어떤 발언이 나올까? 라고 봤을 때는 크게 그렇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분명히 그냥 노멀한 어떤 연설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얘기 아니면 혹은 노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한번 내용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나면.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최대 디지털 결제 회사 페이마야가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발표를 합니다. 자, 필리핀 핀테크 및 디지털 결제 회사인 페이마야는 앱 내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출시했다고 나왔습니다. 페이마야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디지털 결제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규모의 대규모의 결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필리핀 중앙은행인 뱅코 센트럴링 필리핀나스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전자화폐 발행자이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은행 어플 같은 걸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외신 여러 거래소의 비트코인 인출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비트코인 가격이 뒤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상승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 각 거래소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저의 의견으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그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더 많이 줄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줄어드는 게 나쁜 현상은 아니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적게 줄어들었어도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에게는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벡트 거래소와 아메리칸 뱅크가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은행 고객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가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네, 엄청난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플랫폼을 제공하는 미 벡트는 6일 미 아메리칸 뱅크와의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뱅크 고객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2022년 2분기에 가동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뱅크는 펜실베니아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요, 25년째 현지 밀착형 은행으로 서비스에 오고 있는 은행입니다. 일찍부터 온라인 뱅킹에도 주력을 하고 있어서 고객이 미국 전체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행에서 뭐라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 금융권은 결국엔 쓰러지고 말 거라는, 네, 저의 예상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하다못해 뭐 우리나라 은행들도 지금 뭐 커스터디 서비스면 뭐 이런 것들 시작하려고 지금 다 하고 있죠. 이미 시작을 했고요. 자, 스타벅스 CEO 2022년 말까지 NFT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스윌츠는 스타벅스가 2022년 말까지 NFT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타벅스가 굉장히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커피 전문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커피 전문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투자자고 암호화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서 나온 기사에서 보셨던 벡트 거래소를 만드는데 투자회사, 이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마실 때 실제로 현금이나 카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사이렌 오더라고 해가지고 스타벅스에 미리 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 놓고 그걸로 이제 앱으로 이제 주문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요. 그 사전에 고객들이 결제를 해놔가지고 스타벅스 본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치금, 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볼 기업이 아닌 거죠. 엄청난, 그냥 은행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 투자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스타벅스의 재정 이런 것들을 보고 은행보다 훨씬 많은 자금과 현금 동원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볼 회사는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런 회사가 뭘 한다고요? NFT에 뛰어든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나는 NFT 코인 안 가지고 있고 NFT에 투자 안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NFT라는 게 뭡니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이더리움 기반 혹은 에이다, 뭐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그 코인 토큰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상용화되고 잘 된다라고 하면 그 NFT 그 예술 작품 이런 게 뭘로 사고 팔아지나요? 암호화폐로 사고 팔아집니다. 이더리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말씀드리고요. 자,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를 위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광고를 할 거냐?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의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은 미국 시외 여객철도주 서비스 제공업체인 암트랙에서 뉴욕 펜역에서 워싱턴 DC 유니언역까지의 대형 광고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 광고 공세는 정치인들과 사업가를 겨냥한 것인데요. 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그동안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를 현물 기반의 그 ETF로 전환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SEC에서 계속 그 승인을 거부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위한다고 해야 되나요? 빨리 승인해달라라는 그런 시위 차원에서 이런 광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말 그레이스케일은 금융당국 SEC ETF 전환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 SEC를 법정에 세울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죠. 지금 엄청 강력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EC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요 34포인트로 공포 상태가 되겠고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43,500달러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는 40.59%입니다.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요 비트코인 기준에서 1.4% 정도 끼어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오늘 비트코인 선물 시장 롱 포지션 75%, 숏 포지션 25%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모든 소식을 다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이번 주 토요일 실시간 방송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밤에 주무시면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